자, 교재 272쪽. 제목은 정적분과 급수. 그 밑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오른쪽 높이 잡기로 사각형 때려 넣은 거 보이죠? 그거를 이제 정적분으로 바꾸는 법에 대한 얘기하는 거라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구간이 있고 A부터 B까지 거기를 이제 n등분을 해서 한 조각을 이렇게 넣는 컨셉이라고 했었는데, 구간을 n등분한 걸 기준으로 저기다 넣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함수값을 정의할 때 요 지점, 두 번째, 지금 이 그림에서는 왼쪽 높이 잡기라서 요 지점, 두 번째 지점이 A에서 B 빼기 A라는 구간을 n등분한 거에 첫 번째 한 칸 갔을 때 라는 지점으로 딱 이름을 줄 수 있고, 걔를 y는 fx에다가 대입하면 높이가 요게 산출이 되죠. f에다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과정으로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쭉 다 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개념 박스에 나와 있는 모양처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xk 하고 델타 x 거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해놨는데, 일단 여기 함수값 부분 여기가 높이를 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델타 x 이게 가로를 담당하는 겁니다. 델타 x가 x값의 변화량이죠. 이 구간을 n분의 b-a라고 했는데 걔를 이제 구간의 n등분 값이라고 했죠.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구간을 무한등분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저기다가 아주 가느다란 이제 직사각형을 넣는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저 직사각형의 가로값은 아주 작아요. 근데 이제 x값의 변화량으로 표현을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가로 길이, 가로 곱하기 높이 해서 그걸 총합을 때린 거죠. 그게 이제 직사각형의 모든 넓이의 합이고, 그거를 무한등분하시오라고 하면은 저 곡선으로 이루어진 넓이를 가득 채우는 상황이 돼서 얘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된다 했었어. 그래서 앞으로 이것과 이제 비슷한 모양,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 뭐 있으면 그거를 인테그랄 정적분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단원이 정적분과 급수라고 하는 거고, 자세한 모양들은 오른쪽에 정적분과 급수 해가지고 2번 여러 가지 식들이 나와 있죠. 거기에 1번 보면은 괄호 1번에 리미트 시그마 f의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 얘는 인테그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이 높이를 담당하는 건 함수값이기 때문에 이 함수값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요거 정의역에 해당하는 x값 얘가 필요해. 정의역에 해당하는 x값. 그래서 저 정의역에 해당하는 x값이 누군지를 색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지금 이런 예시에서는 정의역에 해당하는 x값이 딱 보여. 얘죠. 얘가 x면 fx 딱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요 과정, 이 정적분과 급수에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과정 중에 항상 제일 첫 스타트가 누구냐면 n분의 k 근처를 x로 치환한다. 이게 항상 이제 첫 번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역을 찾아야 돼.
fx 함수값을 정의하는 x값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얘가 n분의 k 근처를 x로 치환한다 했잖아. 요거는 사실 좀 진행하는 사람 마음이야. x로 치환하는 건 치환은 사실 자기 마음이잖아. 그렇죠? 뭐 t라고 치환하는 사람도 있고 a라고 치환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치환하고 싶은 그 덩어리도 사람 취향 따라 달라요. 그래서 딱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고 n분의 k 근처를 x로 치환해야 돼요. 근데 왜 n분의 k 근처를 x로 치환하냐 하면은 애초에 우리가 봐왔던 x값이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의 시작 a에서 n분의 b-a라는 이 한 칸만큼을 k번 가는 구조거든. 그래서 n분의 k가 있는 근처를 정의역에 해당하는 x값으로 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표현상 n분의 k 근처를 x로 치환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서는 지금 n분의 k, 그러니까 식을 딱 봤을 때 n분의 k가 딱 한 군데밖에 없을 거야. 여기 n분의 k 보이죠? 요 근처를 x로 치환해야 되는데 얘는 n분의 pk를 x로 치환하는 게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n분의 pk를 x로 치환해 보자고,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n분의 k에다가 k에 0 한 번 대입하고 n 한 번 대입하면 돼요. 0을 대입한다는 건 뭐냐면 k에 0을 대입한다? 그거는 요 k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가 다 죽어버리죠. 그럼 a가 나오지. 그게 구간의 시작이야.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구간의 시작. 여기서는 a죠. 그 맨 앞에서 아까 유정이가 채점할 때 책상 의자에 놨을 수도 있어. 보민아 여기 있다. 이건가 보다. 그래서 요게 n분의 k에서 요 k를 0으로 놓으면 얘가 없어지면서 딱 구간의 시작값이었던 a가 나와요. 왜냐면 a에서 내가 특정하게 등분한 걸 k번 더해가지고 x값 지점을 찾고 그걸 함수에 대입해서 높이를 산출할 거였기 때문에 k에다가 0을 넣으면 한 칸도 안 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가 구간의 시작값이에요. 근데 k에다 n을 넣으면 n번째 직사각형을 보는 거니까 딱 마지막 목적지에 있는 애를 보게 되거든. 그래서 이 k에다가 n을 넣어보세요. 그럼 n 약분되죠. 그럼 a 플러스 b 빼기 a. 그게 뭐야? b잖아. 구간의 마지막 값. 끝값이 나온다. 이걸로 이제 구간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n분의 pk라 했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n분의 k가 아니라 x로 치환한 이 n분의 k 근처식 거기다가 k에 0 넣고 n을 넣어야 돼요. 미안. x로 치환한 n분의 k 근처식 거기다가 k에 0 넣고 n 넣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죠 지금. 처음에 잡았던 얘에다가 k에 0을 넣고 n을 넣고 하는 거야. 0 넣으면 0인데? 그게 이제 구간의 시작이고 n 넣으면 n 약분되니까 p죠. 그게 구간의 끝인 거야. 그래서 0과 p가 나왔지.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단계에 포함시키기도 좀 애매한 게 이 리미트 시그마 있죠. 얘는 인테그랄입니다. 왜냐면 인테그랄이라는 게 졸라 더한다야. 그래서 얘가 리미트 시그마가 더한다잖아. 리미트 극한으로 더한다요.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라서 이 표기에서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고 그 다음에 구간의 시작과 끝을 구했죠. 0부터 p까지. 그 다음에 얘를 내가 x로 치환한다 했지? 그럼 이 부분이 fx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적분의 마무리는 여기에 dx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 dx가 이제 세 번째 단계거든요.
구간의 길이를 n등분한 것이 dx입니다. 왜냐면 내가 아까 이 구간을 n등분한 걸로 한 칸 한 칸을 카운팅한다 했잖아. 그게 x값의 변화량이라고. dx. 그죠? 그래서 구간의 길이를 n등분한 값을 dx로 산정해 줘야 되는데 구간의 길이가 지금 0부터 p까지였잖아요. 지금 이 예시에서는. 0부터 p까지면 구간의 길이는 p죠. p. 그 p를 n등분한 게 dx라는 거야. 여기 있네요. n분의 p.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사용하고 나면 남은 게 있을 거고 그게 아마 dx랑 관련 있는 애일 건데 n분의 p가 dx이기 때문에 얘가 dx로 가서 딱 붙으면 끝나는 거야. 거기에 이제 그게 써있죠. 결과가. 결과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 나오더라도 네가 바꿀 줄 알아야 돼. 이 세 단계에 거쳐서. 그래서 n분의 k 근처를 x로 치환하고 그 x로 치환한 n분의 k 근처 식에다가 k에 0 넣고 n 넣고 하면 구간의 시작과 끝. 아래 끝, 위 끝이 되겠죠. 적분에서의 아래 끝, 위 끝. 그 다음에 구간의 길이를 n등분한 게 dx다. 그럼 끝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환에 따라 이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3번씩 봐봐봐. 여기 괄호 3번에 리미트 시그마 f의 a 플러스 n분의 pk 곱하기 n분의 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서도 첫 번째 과정 n분의 k 근처를 x로 치환해야 돼. n분의 k를 일단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얘 근처를 x로 치환해야 돼. 그러면 사실 극단적으로 가면 n분의 k를 x라 할 수도 있고 그냥 n분의 k 근처라며 그냥 나는 n분의 k를 x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n분의 pk를 x라 할 수도 있어. 그리고 a 플러스 n분의 pk까지도 x라고 치환할 수 있는 거야. 다 돼요. 답은 어차피 다 똑같아. 어떤 걸로 하더라도 답은 다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네가 치환하려고 할 때 보통 아무래도 좀 편하려고 치환하는 거잖아. 그래서 상황 보고서 얘가 지금 f 괄호가 있으니까 얘를 전체를 x로 치환하는 게 fx로 보기 좋을 거니까 보통은 얘 전체를 x로 치환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그게 이제 첫 번째 답이야. 그래서 내가 두 번에 거쳐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a 플러스 n분의 pk를 전체를 다 x로 치환하는 거지. 그러면 요 식에다가 k에 0 넣고 n 넣고 하는 거예요. 0 넣으면 없어지죠? 그러면 a가 나오지. 그게 구간의 시작.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로 바꾸시고 a가 구간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k에다가 n 넣으세요. n 넣으면 얘네가 사라져서 a 플러스 p가 구간의 끝. 그 다음에 f 요 부분이 fx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구간의 길이를 n등분한 게 dx예요. 구간의 길이는 a부터 a 플러스 p라며. 길이는 p죠? p를 n등분한 게 dx야. 여기 있네. 이게 없어지면 dx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에 지금 요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두 번째로 더 바꿀 수 있는 게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n분의 pk만 x라 치환한 거야. 그래도 돼. 이렇게 하면은 k에다가 0 넣었을 때 0이 돼요.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고 그 다음에 k에 0 넣었을 때 0부터 n 넣으면 p까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f 괄호 열고 a 플러스 지금 얘가 x야. 그럼 a 플러스 x라고 쓰면 돼요. 그 다음 구간의 길이가 p네. 걔를 n등분한 게 dx야. 여기 있네. 얘가 dx야. 그럼 이렇게 구한 빨간 색깔 식이랑 요거랑 답이 똑같다는 건데 진짜 똑같냐? 자,
여기 나와 있는 fx를 f의 a 플러스 x라 쓰는 건 평행이동이죠. x 대신에 a 플러스 x 들어가 있으면 x축 방향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이지. 그러니까 얘에서 얘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야. 식이 그래서 바뀌었죠. 그럼 구간도 평행이동을 해야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a 평행이동하면 0으로 가는 거예요. a 플러스 p가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하면 p로 가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식이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F가 들어가 있으면 네가 잡기가 쉬워. 근데 실전 문제에서는 F가 없어요. 그래서 뭘 치환해야 되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실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 근데 이제 나는 이렇게 써줬는데 거기 274쪽에 보충학습 보면은 급수를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방법 해가지고 1번 적분 변수를 정한다. 2번 구간을 정한다. 3번 정적분으로 나타낸다. 존나 진짜 개대충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변수로 정하고 구간을 어떻게 정하며 정적분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가 빠져 있어서 이렇게 n분의 k 근처 이게 사실 제일 포인트야. n분의 k 근처 그렇게 신경 써서 한번 볼게요. 자, 필수 3번에 리미트 시그마,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 딱 나오면 바로 요 단원이야. 왜냐 앞에서 리미트 시그마 나온 적이 없어요. 뭐 급수할 때 정도? 그죠? 얘가 지금 n분의 3에다가 2의 1 플러스 n분의 3k. n분의 k 근처. n분의 k가 여기 있죠. 요 근처를 x로 치환할 거야. 그때 n분의 k를 x로 치환해도 되고 n분의 3k를 x로 치환해도 되고 1 플러스 n분의 3k를 x로 치환해도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전체 다 치환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 함수가 2의 x승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아도 돼요. 답지는 1 플러스 n분의 3k를 x로 치환하거든? 나는 그냥 n분의 3k를 x로 치환할래.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고 n분의 3k가 x니까 k에 0 넣고 n 넣고 자, 0 넣으면 0이죠. 구간의 시작. n 넣으면 3이네. 그 다음 2의 여기를 1 플러스 x로 치환하라는 거죠. 2의 1 플러스 x승으로 치환이 되겠지. 얘 없앴고 구간의 길이가 0부터 3까지 3칸이야. 3을 n으로 나눈 게 dx예요. 여기 있네. 끝. 근데 이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에 x 대신에 x 빼기 1을 넣겠죠? 그럼 2의 x승이 되겠지. 그럼 구간이 0부터 3에서 한 칸 이동하니까 1부터 4까지로 바뀌겠죠. 그게 답에 나와 있는 표현이지. 왜냐면 답지는 1 플러스 n분의 3k를 x로 치환했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 k에 0 넣었을 때 구간의 시작이 1부터 n 넣었을 땐 1 더하기 3이니까 4까지로 됐겠지. 그래도 구간의 길이는 3칸 똑같으니까 n분의 3이 dx로 바뀌는 것도 똑같을 거고. 답이 똑같아요. 아무거나 해도 돼. 선생님, 그럼 좀 이거 좀 쉬운데요? 그쵸? 좀 쉬운데 이게 좀 약간의 조작이 조금씩 들어가. 그러면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2번 보면 그리고 이게 꼭 나오는 4점이었다니까? 근데 이거 틀리면 내가 발작을 하겠니 안 하겠니? 진짜로. 이거 3단계로만 하면 무조건 맞추는 4점인데 양심이 없어요. 13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않아? 맞춰야지. 자, 이번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시그마가 없어. 시그마 네가 만들라는 거야. 거기 지금 보면 n4승 분의 1에다가 괄호 열고 1의 3승부터 시작해서 n의 3승까지 나와 있죠. 이거를 시그마로 써달라는 거겠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3승이라고.
얘는 그럼 이렇게 썼고 리미트 그 다음에 n4승 분의 1 가져와야겠네. 근데 우리가 n분의 k를 근처를 x로 치환해야 되거든. 근데 k 3승이 있어. n분의 k가 없어. 여기서 조작을 좀 해야 돼요. n 4승을 n분의 1과 n 3승 분의 n은 여기다가 합류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n분의 k 근처라고 할 건데 n분의 k 여기 싹 갇혀 있다, 그죠? 얘를 그냥 통으로 x를 하는 게 낫겠네. 그래서 n분의 k를 x라고 두세요. 그럼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k에 0 넣어. 0부터 n 넣으면 1까지. 얘가 x니까 x의 3승. 구간의 길이는 한 칸. 1을 나누기 n 한 개 dx. 여기 있네. dx. 끝. 이거 계산하면 답이죠. 근데 하나 조금 바꿔서 보고 가볼게. 그냥 칠판에다가 그냥 써서 할게요. 아까 한 거랑 비슷한 건데 리미트 시그마 한 다음에 n분의 7에 2에 2 플러스 n분의 3k 이렇게 나오면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n분의 k 근처를 x라 치환, 요거 x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럼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로 바뀌고 k에다 0 넣으면 2부터 n 넣으면 2 더하기 3, 5까지 2의 x승. 근데 이제 구간의 길이가 2부터 5까지니까 3칸이잖아. 그럼 3을 나누기 n 한 개 dx여야 되거든? 그럼 저기 n분의 7이 있지. 그럼 조작해야 돼요. n분의 3으로 조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7을 잠깐 떼. 앞으로 빼. 3 줘. 그럼 3으로 나눠.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조작은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dx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요? 앞에다 붙여야죠. 이게 답이에요. 이 정도로 변형을 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77쪽 가면 자, 도형의 넓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것도 수투에서 본 느낌일 거야. 근데 우리가 수투에서 x축 이렇게 있을 때 fx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1부터 5까지 여기 넓이를 s라고 했다면 s라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fx dx를 하면 안 됐어. 왜요? x축 아래에 내려와 있는 넓이기 때문에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됐었거든. 그래야지 그게 넓이로 바뀌었었어요. 대체 왜 x축 아래에 내려와 있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인테그랄을 해야지 넓이냐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수투하는 애들은 몰라. 전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안 되는데. 왜 x축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냐면 지금 했던 요 내용, 리미트 시그마 요 과정 자체가 애초에 이 인테그랄이라는 표현 자체가 리미트 시그마 그 다음에 함수값 곱하기 뭐 n분의 뭐 이렇게 있는 구조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거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야. 우리가 세로 길이를 말할 때 무조건 함수값으로 말을 해요. 그렇죠? 세로 길이를 말할 때 함수값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각형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세로 길이를 말할 때 함수값으로 말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함수값은 사실상 세로 길이가 아니죠.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세로 길이지. 왜냐면 이게 길이가 만약에 3이라면 이 지점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었을 거 아니야. 여기에는 마이너스 3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가로 길이랑 곱해가지고 쭉 산출이 됐을 건데, 그러면 함수값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인테그랄로 바뀌어 있는 이 경우에 이 부분은 여기가 이제 넓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넓이로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지. 요게 요렇게 바뀌어서 세로 길이가 함수값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음수로 들어가 있다는 거야. 얘가 함수값은 지금 음수니까 이렇게 쌓아가면은 요게 이 값 자체가 다 음수로 여기에 들어가서 가로 길이랑 곱해서 직사각형의 넓이인 것처럼 되어 있겠죠. 사실은 마이너스 넓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한 칸의 길이를 뭐 dx라고 아까 한다 했었죠. dx에다가 요 길이가 3이지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도형이 마이너스 3 dx. 뭐 여기 길이가 만약에 요 길이가 5라면 요 지점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이 넓이를 마이너스 5의 dx. 그 넓이를 실제로 마이너스 3dx, 마이너스 5dx 이렇게 구해놓은 거야. 그걸 싹 다 더해놨으면 여기는 음수로 숫자랑 dx가 곱해져 있는 상태겠지. 근데 그거를 지금 해왔던 요 과정대로라면은 인테그랄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실제로 이 사각형들이 넓이로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넓이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x축 아랫부분의 넓이는 적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하는 거지. 왜냐면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는 이게 약간 신식이야. 인테그랄로 쓰는 게 신식이고 리미트 시그마로 쓰는 게 구식이야. 근데 구식으로 이 신식의 표현법에 전환을 시킨 게 뉴턴하고 라이프니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인테그랄 계산에는 x축 상단인지 하단인지가 반영이 부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단 넓이를 구할 때는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x축 하단의 넓이는 적분하고 마이너스 붙이는 거였다. 요 이유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부분에 있는 넓이 얘기를 할 때는 전부 다 절대값을 하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만약에 이 세로 길이들을 전부 다 양수로 전환하고 싶으면 절대값 처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함수값의 절대값을 처리를 해야지 모두 다 양수로 계산이 될 거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시면 안 되고 절대값 fx dx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함수값을 다 양수화해서 세로 길이에다가 다 절대값 함수값으로 반영을 했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넓이를 계산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개념상 함수값의 절대값이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절대값 되어 있는 걸 적분하는 게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x축 아래에 내려와 있는 넓이랑 위에 내려와 있는 넓이를 구분해서 적분을 해야 됐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요. a가 b, c면은 사실 절대값 fx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 접어 올라와지니까. 그 다음에 적분하면 이제 우리가 모든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지. 그렇지만 절대값 되어 있는 식은 적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부터 b까지 한번, b부터 c까지 한번 끊어서 적분하는 식으로 해서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구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절대값으로 해서 풀 수는 없어. 무조건 너가 x축 기준으로 어디서 만나는지 다 찾아내서 구간을 나눠서 적분을 진행하셔야 돼. 근데 이제 미스테리가 풀린 거지. 수투에서는 왜 x축 아랫부분은 적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됐는가를 설명해 줄 수가 없었어. 그때는 구분구조법을 안 배우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될 때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 4번에 2번 보시면 y는 sin x를 가지고 0부터 2파이까지 얘랑 x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랬죠. 그러려면 항상 첫 시작이 뭐냐면 교점 조사야. 둘로 둘러싸여 있다 했으니까 이 둘의 교점 조사를 먼저 해야죠. 사인하고 x축은 언제 만나냐면 0에서 한번 만나고 파이에서 한번 만나고 2파이에서 한번 만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적분을 구간을 나눠서 적분하는 거지. (0에서) 파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림을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잖아.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만난다라고. 근데 실제로는 그래프 그리기가 어려운 함수를 준다고. 적분할 때. 이건 지금 예제니까. 그래서 어디서 교점을 가지는지 조사를 하시고서 0파이, 2파이 그러면 적분을 했을 때 얘 한 번 구하고 얘 한 번 따로 구해서 넓이를 구하라 할 때 요거 하나 따로따로 구해야 됐었죠. 수투에서도. 그래서 0부터 파이까지 적분 한 번, 파이부터 2파이까지 적분 한 번. 두 번 해야 됐었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한 번 하고 인테그랄 파이부터 2파이까지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 적분을 하는 거야. 이렇게 두 번 적분을 해서 얘를 계산을 했더니 계산 결과가 양수가 나왔어.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0부터 파이에선 x축 위에 올라가 있구나. 그게 그림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적분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래프가 필수가 아닌 거지. 그래프 안 그려도 돼요. 교점 파악하고 적분하고 결과를 봤을 때 양수면 x축 위에 얘는 계산하면 음수가 나오거든. 그럼 여기는 x축 아래에 내려가 있는 부분이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지. 실제로 그림에서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건 시간 낭비라고. 그래프를 그려봤자 적분 값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적분 계산해야 되는데. 그래프 안 그리고 나눠서 적분 빨리 두 번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 또 넘어가서 그 필수예제 5번에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 있잖아. 그 예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얘도 교육과정 외에요. 옆에 필수 6번 가볼게. 6번에 2번 문제 보면 y는 lnx랑 그 다음에 y는 x랑 소리 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미안. 2번 이것도 하지 마세요. 얘도 그 밑에 답 보면은 이제 x축, y축 방향 적분하는 건데 이것도 교육과정 외라서 안 해요. 다음 쪽 넘어갑시다. 필수 7번 같은 경우에는 곡선과 그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러니까 자, 곡선 y는 2의 x승 빼기 1이랑 얘 위의 점 접점 1,2-1에서의 접선 구해야죠. 접선의 방정식. 미분해서 1 넣으면 되지. 미분하면 2의 x승이니까 1 넣으면 2지. 그래서 y는 기울기 2에 x 빼기 1 플러스 2-1  옆방 세워주고 y는 2x 빼기 2 플러스 2 없어지고 빼기 1 요거죠.
얘랑 이제 둘러싸인 넓이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2x 빼기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잖아. 여기다가 그냥 접선이 이렇게 닿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림을 보려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둘러싸인 y축과의 둘러싸인 넓이니까 여기를 계산하라는 거지. 왜? 개인 핸드폰은 아이폰을 쓰고 학원 폰을 갤럭시 쓰는데 갤럭시 진짜 대박이에요. 전화 오잖아. 다 떠. 광고 전화. 싫어요 584. 좋아요 2. 안 받아도 되는 번호인 거야. 개쩔어요. 이게 지금 지수함수랑 접선이랑 둘러싸여 있고 y축이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림을 간단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가 x값 1이고 그 다음에 y축이 있으면 여기는 x값 0인 곳이니까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구간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지. 근데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함수에서 하단에 있는 함수를 빼가지고 적분을 하죠. 그게 얘가 지금 2의 x승 빼기 1이고 하단에 있는 2가 y는 2x-1인데 소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설명할 때 2의 x승 빼기 1에서 2x 빼기 1을 빼서 적분을 하면 둘 사이의 넓이가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 근데 그것도 왠지는 설명할 수 없었던 거야.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적분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인테그랄이 아까 리미트 시그마였죠? 정적분과 급수에서. 얘가 지금 내가 적분해야 되는 함수인데 사실은 얘가 세로 길이죠. 그리고 dx가 가로 길이였었잖아. 지금 이 구조를 이렇게 신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 인테그랄이. 근데 세로 길이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함수 값으로 말을 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지금 이 공간에다 네가 사각형을 집어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갈 거 아니야. 채우기를 할 때. 그렇죠? 이 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렇지? 이 세로 길이가 뭔데? 노란 색깔 함수값에서 빨간 색깔 함수값 뺀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에서 아래에 있는 애를 빼서 적분해야 됐었던 거야. 근데 수투에서 그걸 설명해 줄 수가 없죠. 세로 길이를 표현하는 거는 구분구조법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뺐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적분 계산하면 답인 거지. 그 옆에 필수 8번에 있는 역함수 그래프와 넓이 저것도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이제 적분하는 거 저기 그 두 가지 유형 나와 있는 거거든. 첫 번째가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역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y는 x가 껴있기 때문에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고 했을 때 y는 x랑 주어져 있는 함수 fx랑 빼서 둘 사이 넓이를 구하고 2배 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lnx의 역함수 gx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역함수를 적분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적분값은 공식으로 위끝 곱 빼기 아래끝 곱 요거였었어요. 그래서 2에서 1 곱해서 2 빼기 1 곱하기 0 0 그래서 답이 2거든. 그 이유가 거기 답지에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기는 해서 이거 fx가 lnx래요. lnx 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하잖아. 그럼 얘겠지? 지수함수. 그때 요 지점이 1로 넘어가서 얘 0이고 요 지점이 1로 넘어가서 여기가 2,1이란 말이야. fx는 lnx이기 때문에 2 넣으면은 2,1. 얘가 넘어가면 여기가 1,2. 그리고 여기가 1,0 넘어가면은 여기가 0,1이지. 그래서 역함수한테 0부터 1까지 적분은 역함수 얘잖아. 얘한테 0부터 1까지 적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넓이야. 그 다음에 원함수에서 1부터 2까지는 요 넓이죠. 얘가 넘어가면 여기로 쏙 들어가요. 실제로 구해야 되는 넓이가 요 직사각형이 되는 거지. 요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기 때문에 가로 1이고 세로 2고 그래서 1 곱하기 2 해서 나오는 거였는데 실제는 공식으로 아까 윗끝 곱 빼기 아래끝 곱이라고 했던 게 걔는 좀 이렇게 어중간한 위치. 저 노란 색깔에 해당하는 면적이 여기고 그래서 걔가 y는 x 대칭시켜서 넘어갔을 때는 여기로 가고 그 다음에 역함수한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시켜서 요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구해야 되는 넓이가 요거거든. 이건 그냥 역함수 정적분 유형 두 번째거든. 얘는 요 큰 직사각형에서 아래에 있는 작은 직사각형을 빼야 되죠. 그게 공식으로 윗끝 곱 빼기 아래끝 곱 이렇게 되는 게 여기가 대칭해서 넘어가서 여기로가 있고 여기가 대칭해서 여기로 넘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가 A일 때 요 시점이 FA인데 대칭돼서 넘어간 여기는 FA, A가 되고 여기가 B, FB 얘를 대칭이동해서 넘긴 여기가 FB, FA, B예요. 그래서 요 사각형이 현재 요 지점이 FA고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FB 여기가 B야. 그래서 보라색깔 이 기역자 넓이를 말하기 위해서는 전체 직사각형 그게 BFB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조그만 직사각형 요 흰 색깔 얘가 AFA 그래서 BFB에서 AFA를 빼는 구조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적분하라고 시키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역함수를 적분하세요라고 시키거든. 그래서 윗끝 곱 빼기 아래끝 곱으로 BFB 빼기 AFA가 나와요.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건데 그냥 원함수도 적분하고 역함수도 적분하세요 하면은 이건 무조건 그 공식이야. 윗끝 곱 빼기 아래끝 곱. 그래서 요 기역자 넓이 구하는 거다. 여기서는 지금 얘가 딱 예쁘게 껴져서 사각형이 돼버렸으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만 하면 끝나는 거였었던 거죠. 자, 마지막 내용 2개 남았어요. 힘내. 힘내요. 뭐 이렇게 좀 대충 이제 넣어놔. 나중에 이제 5월에 다시 꺼내야 되니까 지금 내용 일단 넣어놓고 287번에 287쪽에 입체도형의 부피? 아니 넓이 했는데 갑자기 부피. 네, 이제 우리는 또 3차원을 합니다. 미적분에서는. 그래서 입체도형의 부피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애초에 우리 부피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증육면체
얘기를 좀 먼저 하면, 이 부피라고 하는 게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 근데 그 이유가 요 넓이 AB 밑면의 넓이를 높이만큼 쌓는 거죠. 그 구조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를 이 높이만큼 쌓는다인데, 이 높이가 이제 구간이 되는 거야. 밑면의 넓이가 단면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부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불 요런 애를 그냥 켜켜이 쌓으면 부피 공간을 다 채울 수 있죠. 그 원리로 단면적을 구간만큼 곱해서 쌓는다가 부피를 이루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또 차곡차곡 쌓는 거 적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피를 말할 때 적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X축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고구마 모양이 또 이제 떠 있는데, 얘는 이제 입체도형이라서 이렇게 단면적을 넣어놨죠. 여기가 단면적이야. 이 단면적을 SX라고 쓰거든. X에 관해서 넓이를 표현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구간이 A부터 B까지면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Vx라고 했을 때 부피 Vx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단면적 SX를 적분하면 된다. 이게 개념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단면적 구해서 적분하면 돼. 단면적 구해서 구간만큼 적분한다. 이거거든, 아이디어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문제로 바로 볼게요. 289쪽에 필수예제 9번 보시면 어떤 그릇에 물을 채우는데 그릇에 채워진 물의 높이가 Xcm일 때 수면의 넓이가 12루트 4X 플러스 9다. 이 그릇에 채워진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릇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직육면체라고 하자고. 높이가 X만큼 되는 지점까지 물을 쌓았을 때 그 수면의 넓이가 12루트 4X 플러스 9래요. 근데 물의 높이가 4cm면 물의 부피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4cm만큼 쌓으려면은 물의 부피가 어떻게 나오냐?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바닥부터 4cm까지 단면적 줬잖아. 12루트 4x 플러스 9를 적분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4까지,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4라는 높이 지점까지 차곡차곡 이 단면적이 쌓였을 거다라는 거야. 그 단면적을 차곡차곡 다 더한 것이 부피가 된다고.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답이 되는 거야. 그럼 12 꺼내놓고 루트 4x 플러스 9는 4x 플러스 9의 2분의 1제곱이죠. 적분하면은 4x 플러스 9의 2분의 3제곱으로 차수를 올려주고 한 차수. 다항함수 적분하는 거랑 똑같이.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3분의 2를 갖다 곱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게 아직도 적분이 조금 헷갈리면 하면서 중간중간 검토해. 얘 미분해서 얘 나와야 되잖아. 요거 4x 플러스 9의 2분의 1승. 이거 미분하면 2분의 3 내려오고 그럼 얘랑 사라지죠? 4x 플러스 9의 2분의 1승 한 차수 떨어지니까 얘 되잖아. 근데 이거 합성돼 있죠. 그럼 속미분을 해야 되잖아. 그럼 4가 생길 걸 감안해서 4분의 1도 뒤에 있어야 되지. 그런 다음에 0부터 4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숫자만 먼저 꺼내. 3분의 2랑 4분의 1을 먼저 꺼내서 6분의 1 앞으로 꺼내놓으면 얘가 2가 되고 숫자는 다 사라지네. 2 해놓고서 4x 플러스 9에 2분의 3승에다가 0부터 4까지니까 4 넣고 0 넣고 빼면 되겠지. 그리고 거기 필수 9번에 2번 문제 보면 정적분을 이용하여 밑면의 넓이가 S고 높이가 H인 사각뿔. 사각뿔이면 바닥이 사각형인 뿔을 말하죠. 얘가 S, 높이가 H래. 이 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근데 이거 사실 중학교 수학이거든. 뿔의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이게 답이에요. 답은 알아. 근데 이제 이거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풀으래잖아. 정적분을 이용하여. 그러면 이제 정적분으로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럼 얘는 방금 전에 저거랑 똑같은 원리로 바닥에서부터 높이까지 적분을 해야 돼. 근데 단면적을 적분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단면적은 내가 이제 적분하는 구간이 이렇게 세로 방향이잖아. 높이로. 그러면 그 세로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잘라주는 단면적을 구해 주셔야 돼요. 요 놈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요 놈을 표현할 때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닮음을 이용해서 표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적분할 때 dx로 적분을 하니까 얘가 이 단면적의 진행이 바닥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걸 x축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 높이 선을. 그래서 저 놈을 이제 정의하는 데 있어서 바닥에서부터 여기 단면적까지 진행을 했을 때 중간 요만큼이 진행이 됐죠. 그 진행된 만큼을 미지수로 설정해 줘야 돼요. 그걸 이제 답지에서는 x라고 설정한 거야. 뭐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x라 설정하면 실제로 이 단면적 노란 색깔 부분은 높이 이게 닮음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 지점을 여기서부터 다시 확인해 주면 높이 h에서 x를 뺀 게 요 높이죠. 그럼 닮음으로 h 빼기 x 대 h가 h 빼기 x 대 h가 요 노란 색깔 단면적과 요거 바닥면의 단면적 닮음인데 이건 기립이잖아. 닮은 비는.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넓이 비는 m 제곱 대 n 제곱으로 설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길이에 대한 닮은 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노란 색깔 단면적과 바닥에 있는 이 흰 색깔 단면적의 닮음을 잡을 거면 제곱비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h 빼기 x 대 h는 이 노란 제곱은 노란색 단면적 대 s가 되는 거지. 노란색 단면적을 내가 그냥 네모라고 하고 그거 대 s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럼 내항곱, 외항곱 같으니까 네모를 여기다가 써줘야 되거든. 왜냐면 우리는 구간으로 단면적을 적분한 것으로 부피를 구하니까. 근데 여기서 네모는 뭐냐면 h제곱 곱해서 얘 곱하기 얘 한 거. 네모는 h제곱 곱했을 때 h 빼기 x의 제곱에다가 s 곱한 거. 그래서 h제곱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써줄 건데 내가 적분해야 되는 건 x거든요. 그래서 x랑 관련 없는 애들은 빼야 돼. 요거 h제곱분의 s는 앞으로 빼고
h 빼기 x의 제곱을 여기다가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는 x에 대한 식으로 전개하면 h제곱 빼기 2hx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죠. 얘를 이제 적분하는 거야. 근데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h제곱은 h제곱 x가 되고 빼기 2hx는 빼기 hx의 제곱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 여기다 0부터 h까지 그리고 앞에 h제곱분의 s 기다리고 있고 h를 x자리에 딱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h 세제곱 빼기 h 세제곱 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없어져요. 여기에 h 세제곱. 그럼 3분의 1 h 세제곱. 3분의 1 h 세제곱으로 적분 결과가 나오고 거기다가 h제곱분의 s를 곱하니까 h제곱하고 h 하나 약분돼서 3분의 1 sh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뿔의 부피가 왜 3분의 1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이 밑면과 똑같은 직육면체 만들었을 때 요 종이컵으로 물을 3번 부으면 가득 찬다. 그래서 요 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3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 존나 원시적이죠. 아니 물을 떠다 놓고 보여주기라도 하던가. 그냥 3번 담아진대. 진짜 나 나중에 내 자식 여기 배울 때 집에서 같이 물 떠놓고 하려고. 3번 보면 가득 차지. 왜냐면 중학교한테는 이걸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뭐 적분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이제서야 왜 뿔의 부피가 3분의 1 빛날비 곱하기 높이인지가 증명이 됐고 증명이 됐는지 모르겠네. 풀긴 했는데.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상수값에 대한 확인은 여기서 되는 거죠. 어차피 니네 안 풀 거잖아. 밑에 299번 저런 거 안 풀 거잖아요.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 구하시오. 그냥 3분의 1 파이 R 제곱 H라 쓸 거잖아. 근데 이제 한번 증명을 해야지. 내가 했어요.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10번처럼 실제로는 저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라는 2차 함수 0부터 1 사이만 걔를 그려서 걔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 그래서 x축, y축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0과 1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를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x축 이렇게 있으니까 수직인 요거죠. 이렇게 자르면 그 단면이 모두 반원이 나온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얘를 밑면으로 쓴대. 얘가 밑면인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공중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공중에서 얘를 보고 있어. 그럼 얘가 밑면인 거야. 약간 원기둥이라고 하는 게 입체적으로 봤을 땐 이렇지만 위에서 보면 그냥 원만 보이죠. 그러니까 밑면이 이렇게 관찰되는 도형이 있는 거야. 근데 얘를 세로로 썰었대. x축 방향의 수직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썰리겠죠? 그 썰린 면이 반원 모양이더라는 거야. 반원 모양으로 생겼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모양이냐면은 뭐 약간 크로와상 같은 느낌인데 크로와상 같은 느낌인데 크로와상이 그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약간 저렇게 곡선으로 생겼고 썰면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이거라고 이렇게 생겼대. 밑면이 이렇게 굴곡져 있고 세로로 썰면 반원 모양으로 생겼대요. 이런 입체 도형의 부피를 계산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기하에서 마지막 단원이 이제 3차원이거든요. 공간도형. 거기서 X축, Y축 말고 Z축이라는 개념을 써. 그래서 그 답지에서는 이게 뭔가 틀어져 있죠. Y축, X축, 그 다음에 사실 Z축이라는 게 있거든. 왜냐면 우리의 삶은 3차원이잖아. 공간이잖아. 그래서 XY축은 평면이잖아요. 튀어나오게 하려면은 이게 상단으로 뻗어나가는 그 축이 또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얘가 Z축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상태야. Z축. 우리는 지금 Z축 상단에서 얘를 보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밑면만 보이는 거고. 그러면 얘를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구간 나와 있으니까. 단면적 dx야. 근데 단면적이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반원이래. 반원. 반원의 넓이는 지름을 일단 먼저 구해야 되는데 지름이 여기 x를 넣었을 때 지름은 얘예요. 함수값.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근데 반원의 넓이를 말하려면 반지름을 구해야죠. 이거의 반띵이겠지.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파이야. 그 다음에 그걸 2분의 1 해야 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를 제곱 파이 하는 거죠. 여기서 2의 제곱 4분의 2분의 1 해서 8분의 1 앞에 빼놓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만 제곱하면 그냥 4차식이야. 그 4차식 적분해서 1 넣고 0 넣고 빼면 부피가 계산이 돼요. 근데 이게 수능에 꽤 높은 비율로 나와요. 한 70%? 재작년에 나왔고 작년에 안 나왔어. 그렇다면? 올해 나올 수도 있나? 근데 이게 한 문제 꼭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4점이에요. 근데 개이득이야. 안 어려워. 이 정도면 안 어렵지. 적분만 하면 되는데 뭐. 단면적을 정의하는 거 자체는 이게 밑에 300번은 정사각형이 단면이다라고 했으니까 가로 길이의 제곱을 하면은 정사각형의 단면적이 표현이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다가 네가 단면적만 정의해주면 돼. 단면적에 필요한 요소를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이게 지금 얘를 지름으로 쓰는 반원이 단면적이라 했으니까 반지름 구해서 제곱 파이 반띵으로 반원의 넓이를 정의할 수 있잖아. 뭐 정삼각형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이 있다. 실제로 수능에 이가 나왔었어. 그러면 요게 방금처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일 거 아니야. 한 변의 길이가 이거인 정삼각형의 단면적은 4분의 루트 3 제곱이거든. 이거를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돼요. 4차식인데 초월함수도 아니고 귀엽죠. 초월함수면 조금 이제 빡치는데 다항식이면 뭐. 그 옆에 이제 실제 도형은 네가 구간 x축, y축까지 넣어서 푸는 개념이라 가지고 이건 한번 문제 필수 예제 11번 풀이 한번 보고서 넘어가고 다음 내용이 마지막 내용이라서 걔까지는 좀 팝시다. 마지막 내용이 이제 여기서도 운동입니다. 제목에 직선 위의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그 첫 번째 내용은 수투에서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2번 내용 보면 돼. 2번에 평면 위에 점이 움직인 거리.
평면 위에 점이 있으면 이렇게 좌표 평면 XY축 상에 점이 P, X, Y 해서 놓여져 있겠죠. 걔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데 흔적을 남기겠죠. 그 흔적을 남겼을 때 그 흔적의 길이를 재라는 거야. 이게 길이로 얼만큼인지. 근데 얘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x랑 y라는 이거 우리 앞에 도함수 활용해서도 한번 했었어. x 성분과 y 성분을 변수 t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px, y 해놓고서 p, ft, gt 이런 식으로 x 성분과 y 성분을 각각 t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좌표니까. 근데 움직인 거리를 구할 거면은 인테그랄 속도를 해줘야 돼.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고 속도가 쭉 쌓이면은 움직인 거리를 만드니까. 정확한 속력이죠. 속력. 거리니까.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죠. F't, G't 이게 전피의 속도에 대한 성분들이지. 얘를 가지고서 속력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앞에 단원에서 했었죠. 루트 제곱의 합. 그래서 루트 F'T의 제곱, G'T의 제곱을 인테그랄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움직인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점이 움직이면 움직인 거리를 이렇게 찍게 되고 그게 결국엔 멀리서 봤을 땐 곡선이죠. 현재 여기서는. 오른쪽에 세 번째 내용이 곡선의 길이. 곡선의 길이도 똑같아요. 그 대신에 이 곡선을 y는 fx 이런 식으로 양함수 표현으로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얘가 점의 좌표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P점이 x, fx로 정의가 되겠죠? 그럼 얘를 똑같아. 얘가 x, fx인 거야. x, fx. 그럼 얘 미분하면 1, f'x가 되겠죠. 그럼 얘를 루트 제곱하는 거니까 1 더하기 f'x의 제곱이 되고 걔를 인테그랄 적분하시면 그게 곡선의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공식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1 플러스 f'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이론은 똑같습니다. 점의 좌표는 결국엔 위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는 인테그랄 속력. 이건 수투 개념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구한 다음에 다시 적분해서 이제 얘로 올라가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얘는 위치는 순간순간의 그 위치를 기록하는 거지 움직인 거리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분해서 속도를 구한 다음에 그 속도를 어떤 구간만큼 누적해서 속력을 다 계산해가지고 합산한 게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실제 문제로 한번 가보면 필수 12번은 수투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13번으로 가보세요. 13번에 점 P의 X 성분은 거기 보면 3분의 5 T3승 마이너스 T 플러스 2 콤마 Y 성분은 루트 5 T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속력을 적분해야 돼. 얘를 미분해. 시간에 대해서. 속도는 미분해서 5t제곱 마이너스 1 콤마 얘는 2루트 5t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속도의 x성분, y성분이고 속력을 적분해야 되니까 루트 제곱을 해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그때 얘를 여기를 전개해 보시면은 25t 4제곱 빼기 10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근데 뒤에 2루트 5t의 제곱은 제곱을 해보시면 20t죠. 20t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루트 해놓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적분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식 부분이 있잖아. 여기가 정리를 하고 나면 100%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리를 하고 나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 25t의 제곱 빼기 10t제곱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20t제곱을 하면 얘가 여기를 플러스 10t제곱으로 바꾸죠. 그럼 완전 제곱식에서 지금 가운데 부분만 플러스로 바뀌었네? 그러면 얘가 여기에 합류하면서 얘를 플러스로 바꾸고 얘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5t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이거 사실. 5t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전개하면 얘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전개해서 정리하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 될 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만 빨리 바꿔주면 돼. 그러면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무조건 절대값을 남겨야 돼. 그죠? 근데 5t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니까 절대값 벗기면 돼요. 5t제곱 플러스 1만 적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옆에 2번은 초월함수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똑같은 계산이고, 다음 페이지에 2번에 14번에 2번 y는 2분의 1에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부터 x가 1 사이 이런 식으로 양함수 표현으로 정의를 해놓고 마이너스 1부터 1 구간에 대한 저함수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러면 이 곡선 위의 점을 하나 P라고 했으면 걔는 x, fx라는 좌표로 나타나죠. fx가 얘잖아. 2분의 1에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좌표가 기록이 되겠지. 이게 곡선 위의 점의 순간적인 위치에 대한 정의법이죠. 얘는 위치야. 미분해. 그럼 그 점 위에서 이제 순간순간의 속도로 기록이 되겠지? 근데 미분을 하면 1, 얘 미분한 거. 2분의 1에 2의 x승은 그대로 2의 마이너스 x승은 2의 마이너스 x승 속미분해서 마이너스 이렇게만 바뀌겠죠? 미분해서 이제 속도 개념으로 내려온 거야.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 걔를 적분해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루트 속력으로 제곱합으로. 그럼 1의 제곱은 1이고 플러스 2분의 1에 2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으로 가져야 되거든. 근데 걱정할 필요 없다 했죠. 이거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돼요. 얘가 전개를 하면은 2분의 1에 2의 2x승 마이너스 2배의 2에 곱하면 2죠.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이 마이너스 2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쏘리 이거 괄호에서 제곱해야 돼. 미안. 이게 4분의 1이죠. 미안. 4분의 1이 마이너스 2랑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근데 앞에 1이 있었지.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2분의 1이 되지. 그래서 이게 꽤 많은 비율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 새끼가 사라져. 합치면. 그래서 루트 제곱 벗기면 절대값 얘만 남는 거야. 2분의 1에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근데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지수함수는 다 양수죠. 함수값이. 그래서 절대값 벗기면 되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분의 1에
2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곡선의 길이로 나온다. 수고하셨고요.